안녕하세요. 크래프트샵 천사입니다. 받으신 상품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망, 그리고 선택하신 컬러의 인조 가죽실, 핸드메이드 펜던트 3개 중에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돗바늘 2종 둘 다 받으셨을 겁니다. 회색은 패브릭용이고 핑크색은 안전 돗바늘입니다. 그리고 패턴 설명서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리뷰 이벤트를 받으신 단수링도 필요하니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빠진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한 일은 패턴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패턴을 그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안 그리셔도 돼요. 딱 맞는 크기를 보내드렸고요. 패턴 설명서에는 접는 선 정도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 설명서에 있는 이 눈금들은 네트망의 칸 크기와 달라요.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스티치 방식을 보니까 프라기법이라고 해서 세틴 스티치 플러스 스템 스티치 플러스 주름 기법 혼합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드 지갑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세틴 스티치는 이렇게 한 면을 지금 가득 채운 이 부분, 제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세틴 스티치고요. 그 다음에 좀 입체적인데요. 이 부분, 좀 식물의 줄기를 닮았죠? 이 부분이 지금 스템 스티치예요. 그리고 이 가죽에 주름을 좀 최대한 살려준 거, 요거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제 프라기법이라고 그러고요. 네트 공예에 처음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트망을 만져보시면 좀 울퉁불퉁한 면도 있고 좀 맨질한 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앞면이고요. 이 부분에 스티치를 하게 됩니다. 실의 길이는 12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실이 넓긴 하지만 제가 지금 안전반을 먼저 사용할 건데 실을 끼우기엔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별도의 매듭을 하지 않죠, 네트공예는. 그래서 왼손으로 한 3에서 4cm 되는 실을 잡아 주시고요. 위에서 4번째 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뭐를 하냐면요. 이 가죽실이 앞뒤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죽이 오게끔 지금 돌려서 가죽으로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펴서 들어가야 돼요. 약 1.8cm 되는데요. 이 가죽실이 약 3mm의 망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두 번째 나오고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매듭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매듭이 됐죠. 이제부터는 왼손은 안 잡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면에 이 주름만 잘 피는 것만 신경 쓰면 되죠. 지금 저렇게 저처럼 앞면에다가 엄지를 대주세요. 레더실을 핀 다음에는 저렇게 엄지를 대주시면은 편 상태로 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계속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계속 똑같이. 네, 지금 또 잘 펴져 있네요. 엄지손을 대시고 똑같이 4번째 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4번째 칸이 아니라 4번째 줄이죠. 네, 4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시 줄을 펴서 엄지를 대주시고 4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다시 앞뒤면 체크해 주시고 넓게 펴서 들어가면 되고요. 다시 가죽의 앞뒤면인가 체크해 주시고 넓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됐으면 엄지손을 입구에 대고 4번째 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시 레더실이 앞뒤가 맞는지 체크, 그 다음에 넓게 펴주시고 그 다음 엄지를 대고 다시 4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다시 또 나왔고요. 또 앞뒤면 제대로 체크. 앞면이 되게 가죽이 되게 하고 넓게 펴주시고 다시 엄지를 대고 다시 4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조금 느려 보이나 자꾸 하시다가 보면 빨라져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느라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첫 번째 칸으로 나오셔서 가죽 앞뒤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넓게 피신 다음에 엄지를 대고 다시 네 번째 줄로 들어가죠. 넓게 해서 들어왔는데도요,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면서 실이 약간 뒤집혔어요. 그래서 다시 빼내서 이 가죽 부분만 보이게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첫 번째 줄에 나와서 똑같이 앞뒤 체크하고, 실이 조금 많이 말려 있네요. 엄지 대고 네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려 있으면 실이 한번 펴주시는 게 좋은데요. 실을 피는 거는 네트망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실이 말려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첫 번째 줄로 나오고, 네, 다시 앞뒤면 체크 하고 다시 네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저는 실이 좀 잘 펴져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번 실을 풀었어요. 근데 실 푸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가시걸이라 그러나요?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네트망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트망만 들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실이 다 풀립니다. 다시 네 번째 줄 나오셔서 확실히 다르죠? 풀고 나면 엄지 대고 들어갑니다. 네, 가죽이 앞인가 확인하시고, 네, 들어가면 되죠. 자연스러운 주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방법이죠. 넓게 피고 엄지 대고 들어갑니다. 다시 첫 번째 줄 나오셔서 가죽 앞뒤 체크, 엄지 대고 들어갑니다. 줄 푼 지 얼마 안 돼서 수월하네요. 자주 풀어주시면 돼요. 실이 말렸을 때. 다시 첫 번째 줄 나오시고 앞뒤 체크, 엄지 대시고 네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약간 꼬여서 피고 있죠? 네, 다시 잡습니다. 저렇게 손을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꼭 가죽만 보이게 해야 되죠. 뒷면이 보이지 않게끔. 앞뒤 체크, 엄지 대고 네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다시 첫 번째 줄로 나오셔서, 저도 조금씩 빨라졌어요. 천천히 보여드리는데 조금씩 빨라졌네요. 엄지 대고 다시 네 번째 줄로 들어가고, 지금 네, 세팅 스티치죠. 한 줄 다 끝났습니다. 뒤를 볼까요? 뒤에도 예쁘네요. 지금 막 끝난 데부터 두 번째 줄은 네 번째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 나오고요. 똑같아요. 위에서 나올 때도 앞뒤 체크, 그 다음에 넓게 펴주시고요. 다시 그 스티치 끝난 그 줄 첫 번째가 되겠죠. 여기서는 친다 그러면 네 번째로 치면 나와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저는 이제 검지를 쓰고 있어요. 엄지보다 또 위에서 나올 때는 검지가 편하더라고요.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나오고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검지 안 쓴 경우는 잘 펴져 있어서 그래요. 잘 펴져 있어서 검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잘 펴져 있네요. 지금도 이게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잘 펴져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약간 꼬일 것 같아서 제 손을 펴줬고요. 이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지금 꼬여서 앞뒤 체크. 네, 가죽이 오게끔 봤더니 뒤가 꼬여 있네요. 뒤를 풀어줄게요. 뒤가 꼬이면 앞도 꼬여요. 그래서 뒤도 가죽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앞면이 올 수 있게끔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럼 다시 앞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똑같죠? 네, 가죽 펴주시고, 네, 다시 이번 네 번째 줄로 올라가고 첫 번째 줄로 들어가죠?
검지 왜 안 되냐면 넓게 펴져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위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넓게 펴져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은 되고 있죠, 검지손이요. 네. 지금 이제 말려 있어요. 이제 말려 있기 때문에 약간씩 될 거고, 펴도 잘 안 되면 저기 뒤를 보세요. 뒤를 보면 뒤가 저렇게 뒷면인 경우가 있으니까 뒤를 펴주시면 앞에서 좀 피기가 수월해요. 이제 검지로 잡아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우선 앞뒤 체크, 그 다음에 넓게 펴주고 엄지나 검지로 입구에서 대주신 다음에 넓게 펴서 네트망에 들어가는 거죠. 앞뒤 체크, 넓게 피고 네트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서 나와서 첫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말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검지하고 엄지 같이 쓰고 있네요. 이 정도 됐으면 펴주는 게 좋죠? 피는 방법은 네트망을 들어서 피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아직 안 피고 있어서 계속 꼬이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보단 피는 게 훨씬 낫겠죠? 가끔 뒤쪽도 한번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뒤가 꼬이거나 뒷면이 되어 있으면 앞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뒤가 이뻐요. 앞도 이쁘긴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넓게 펴주시고 다시 앞뒤 체크 넓게 펴주고 앞뒤 체크 넓게 펴주고 들어가죠. 아유, 저는 정말 많이 꼬여 있네요. 앞뒤 체크, 그 다음에 넓게 펴주시고, 저만큼까지 가지 마세요. 펴주세요.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지금 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죠. 잡느라고 오래 걸려요. 저거 한 번만 피면 쉽거든요. 지금 뒤도 한 번씩 보고 있고, 많이 말려 있어서, 맨 처음에 앞뒤 체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저랑 같이 안 하셔도 돼요. 풀어주세요. 푸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트망을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좀 풀어줬네요. 네. 그리고 앞뒤 체크, 그 다음에 가죽실을 넓게 해주시고, 네, 통과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스티치가 세틴 스티치죠. 세틴 스티치. 앞뒤 체크 넓게 펴주고 다시 첫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도 다 끝났고 매듭하고 있습니다. 한 4개 내지 한 5땀 정도 들어가서 매듭을 마감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뒤를 조금 예쁘게 좀 잡아주시면서 매듭을 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스템 스티치를 할 건데요. 실은 길이의 4배를 주시고요. 맨 첫 번째 칸으로 나올 건데 매듭은 뒤에서 나오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맨 처음에 매듭을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실이 안쪽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4번째 정도에서 나오려고 해요, 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을 약간 뜨듯이 안쪽에 들어서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들어갔던 그 실이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딸려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나는 딸려 나왔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지금 빼내고 있는데요. 지금 좀 딸려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공예용 송곳으로 안에다 다시 넣어주세요. 천천히 그대로 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안에다가 천천히 넣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펴서 잘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저기에 그리고 꼬리는 자꾸 왜 남겨두냐면요. 제가 얼만큼 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표시를 해두는 거고요. 나중에 잘라줄 거예요. 이젠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칸에서 나오시고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맨 처음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칸으로 나올 건데 지금 안 보여서 저희가 실을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일부 남기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갈 칸을 보려고. 그리고 실을 당겨서 실을 당겨 주시는 거예요. 당길 때 바늘을 안 당기고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네, 안 보이니까 보려고 네, 끝까지 안 당긴 거예요, 실을. 그리고 지금 보이죠? 첫 번째 칸이 글로 나옵니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칸이 남겠지요? 글로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손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스템 스티치 모양을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손 모양을 위쪽으로, 지금 가죽실을 제가 위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그렇게 모양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시고요. 실을 당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칸이 남겠지요. 근데 실을 끝까지 당기면 첫 번째 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약간 들어서 보여주는 거지요. 네. 그럴 때 다 위로 계속 위로 들고 있어요. 아래는 안 넘어가서 위로 한 방향으로 하셔야 예쁘게 나오고요. 실로 잡아 당기시고 이때도 뒤집혀서 뒷면이 보이지 않게끔 지금 가죽이 보이게끔 계속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는 지금 그냥 하고 있는데 가죽을 좀 펴서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펴서 갖고 있으시면 좀 더 정리가 편합니다. 다시 첫 번째 칸 보이죠? 네, 두 번째 칸 들어가고 남아있는 이제 비어있는 첫 번째 칸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당길 때는 반드시 실로 네, 그리고 지금 가죽면이 보이게끔 정리하면서 당기고 있지요. 또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비어있는 첫 번째 칸으로 나오고 계속 실을 들어주는 이유는 아시죠? 비어있는 첫 번째 칸이 안 보이니까 끝까지 안 당기고 남겨서 지금 들고 보는 거지요.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살살 당겨주시는 거죠. 실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실로. 다시 또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칸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칸은 비어 있겠죠? 이제 비어 있는 첫 번째 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실로 당기시는 거예요. 바늘로 당기는 게 아니고 실로 당겨주세요. 지금 뒤집혀서 이제 뒷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다시 가죽면이 나오게 하고 있고요. 이때 가죽으로 펴서 갖고 있으면 어때? 잡아주면 어떨까요? 아주 좋지요. 저처럼 저렇게 접어지면서 들고 있지 말고 가죽을 펴서 잡아주고 있으면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들어갔고요. 지금 첫 번째가 비어 있으니까 다시 글로 나옵니다. 나오고 다시 줄로 잡아당기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다시 비어있는 첫 번째 칸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네트망에 이제 바느질을 하다가 잠깐 뭐 쉬었다 하거나 어디 나갔다 오거나 하면 갑자기 제가 순서를 보면서 이게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간혹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늘의 위치를 좀 봐주세요. 바늘이 위쪽에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이 뭐냐면 네트망을 기준으로 보세요. 지금 바늘이 네트망보다 위에 있죠. 지금 본 바늘이 위에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네트망에서 어쨌든 순서는 어디나 알고 있으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트망보다 바늘이 아래쪽에 서 있으시면 나오면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늘을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네트망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아실 수 있어요. 계속 반복이죠. 두 칸 먼저 들어가고 다시 비어있는 첫 번째 칸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때 두 칸을 다 당기면 안 보이니까 천을 약간 들어주죠. 실을 약간 들어서 첫 번째 칸을 다 나온 다음에 줄을 살살 당겨주죠. 지금 모양이 좀 보이죠? 제가 아까 손으로
표현한 그 모양대로 지금 나오죠. 스템 스티치입니다. 스템 스티치. 스템 스티치입니다. 네. 계속 실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실로. 이 방향이 약간 달라지면요. 또 모양이 금방 달라져요. 두 칸 앞으로 나갔고 다시 비어있는 한 칸 앞으로 나오면 되죠. 계속 실은 이제 가죽면이 보여야 되죠. 뒷면, 앞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좀 살살 해주세요. 이게 뭐 억지로 막 빼고 그러시면 더 힘들어요. 예, 어느덧 끝까지 다 왔네요. 네, 마지막 칸에서 지금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끝이죠. 다 끝났습니다. 스템 스티치 한 줄 다 끝났고요. 마감하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봤더니 조면이 안 이쁘네. 저기로 제가 마감을 하기로 하죠. 마감을 저쪽으로 할게요. 한 5 내지 6칸 들어가서 마감하는 걸로 할게요. 매듭을. 이때 지금 손으로 예, 마무리 조금 이쁘게 안 이쁜데 예쁘게 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꼬리라고 남겨두신 부분 잘라준다 그랬죠? 그 부분 정리 한번 할 거고요. 네, 여기네요. 지금 자를게요. 그거 자르실 때 잘 잘라주세요. 아니면 옆에 가죽을 자를 수도 있어요. 다 잘랐습니다. 스템 스티치를 하다 보면은 아주 간혹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당기다가 보면 제가 지금 아예 끊어버리고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지금 아예 끊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럴 경우가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전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한번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구멍을 보려고 다 안 집어넣죠. 실을 다 안 집어넣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다 계속 풀러져요. 그러면 아, 끊어졌구나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다 진행을 하세요. 그냥 진행을 2땀을 다 진행을 하고 다시 뒤로 한 땀을 오셔서 할 때 지금처럼 나와주세요. 이게 말로 설명 힘들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 3번 다 끊어버린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번 가고 다시 한 번 앞으로 뒤로 다시 오는 거죠. 한 번 뒤로 와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땐 왼손으로 좀 잡아주세요. 계속 진행하는 땀을. 그리고 옆에랑 비교를 해보세요. 옆에 이 결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2번 들어갔거든요. 한 번 들어갈 때 보면 바늘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위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옆에 하고 지금 결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한 번 나온 거고요. 다시 이번에 2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땀 들어갔고요. 다시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저희가 그 한 땀 정도 위치는 찾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아니 뒤로죠. 뒤로 가서 나와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양이 지금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모양이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끊어졌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처리하는 것처럼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좀 잡아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3번 연속으로 끊어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연결하고 있죠. 근데 3번 연속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쩌다가 한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당황하실까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실까봐. 그럼 계속 진도 나갑니다. 실의 길이는 10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세팅 스티치 들어갈 거고요. 스티치가 끝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요. 거기서부터 4번째 줄에 들어갈 거고요. 매듭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3에서 4cm 정도 왼손으로 남겨서 잡아주시고요. 실을 네, 지금 넓게 해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야 주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시 예, 두 번째 칸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듭이 되지요. 뒤에서 보니까 매듭이 되네요. 근데 보니까 뒷면이 약간 보이죠? 다시 그걸 펴줍니다. 이왕이면 뒤도 이쁘면 좋으니까 해주고, 다시 앞쪽에서 엄지나 또는 검지나 입구에서 잡아달라고 그랬죠? 그럼 넓게 펴진다고. 넓게 피고 들어가면서 3mm 망에 들어가면서 좁은 망에 들어가니까 주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자실의 경우에 지금 앞뒤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뒷면이 오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는 거, 또 약간 뒤집혀졌으면 계속 피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넓게 다 펴서 들어가는 게 좋지요. 그래서 입구에서, 네트망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가 엄지 또는 검지로 딱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넓게 펴서 3mm 망에 들어가면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스템 스티치로 이어질 겁니다. 잠깐 정지하고 있는데 스템 스티치의 첫 번째, 두 번째 방향이 같지요? 방향이. 예, 지금 스템 스티치 하고 있는데요. 이 방향이 같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방향이 같아요. 두 개의 방향이. 시작점은 달랐거든요. 맨 첫 번째는 제가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고요. 근데 서로 방향은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했던 스템 스티치는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검지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거, 지금 가죽 피고 있는 저 손이요. 저거를 지금 하는 것처럼 위쪽에 놓고 시작을 했어요. 위쪽에서 놓고 바늘로, 두 칸 앞으로 갔다가 다시 한 칸 뒤에서 나올 때 앞으로 놓고 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왼쪽에서 할 때는 지금처럼 놓고 하셔야 돼요. 지금 엄지 보면은 바늘보다 뒤에 있죠. 밑에 있죠. 저렇게 놓고 하셔야 같은 방향이 나와요. 같은 방향이. 그래서 계속 왼쪽으로 하실 때는 바늘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방향이 나와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면 뭐 상관은 없으세요. 어느 방향으로 하시던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엄지, 검지든 이 손의 방향이 바늘보다 밑에 있으시면 맨 처음에 했던 거와 같은 방향이 나와요. 저하고 똑같이 하셨다면 지금 저하고 한 이 손 모양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 나와요. 아마 지금 두 번째 스템 스티치 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 나와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두 칸 앞으로 갔다가 다시 한 칸 뒤돌아서 한 칸 앞에서 다시 나오죠. 두 칸 앞으로 갔으니까 한 칸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죠? 두 칸 앞으로 갔으니까 다시 비어있는 그 한 칸 뒤로 가서 한 칸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자꾸 저 손을 왜 잡고 있냐면, 저 한 칸 구멍으로 보이는 거, 저게 실을 다 당겨버리면 안 보이니까 미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 칸으로 나오고, 그래서 실을 한 번에 당기는데, 이때 실로 당겨달라고 그랬죠? 실로 당겨주세요. 바늘로 당기지 마시고 실로 당겨주시고, 저거는 저희가 지금 나오는 그 구멍, 네트 구멍을 보려고 그러죠. 항상 바늘보다 아래쪽으로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계속 스템 스티치를. 일부러 제가 저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건너뛰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스템 스티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앞서서 하고 있어요. 두 칸 앞으로 갔다가 가고, 그 다음에 한 칸 뒤로 가서 나오죠. 지금 비어있는 곳 한 칸 잘 보이라고 실을 다 당기지 않고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살살 당겨주시고요. 스템 스티치 계속 반복입니다. 매듭은 실이 너무 꼬여서 풀고 매듭은 진행했고요. 5, 4, 6칸 들어가서 매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의 길이는 10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이제 저희가 세틴 스티치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구원한테. 어차피 사이에 스템 스티치가 들어갈 건데 굳이 왜 세틴 스티치를 먼저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요. 연구원 하시는 말씀이 이 프라 기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 스템 스티치의 입체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세틴 스티치 2개가 완성이 되면 그때 스템 스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검지하고 중지,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게 뒷모습이에요. 이젠 뒤도 피면서 들어갈 거예요. 뒤도 피면서 앞은 제가 엄지하고 검지로 피고 있고 지금 뒤 보여주고 있는데 이쁘죠?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네. 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지하고 검지로는 지금 앞을 펴주고 있고요. 뒤에서는 이제는 뒤도 필 거예요. 검지하고 중지로. 그래서 뒤도 피고 앞도 피고. 그럼 이제 잘 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실이 지금 자꾸 접힌다 그러나 이게 되는 거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네트망을 자주 들어주면 되죠. 자주 들어주면 이제 풀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주 들어주면서 뒤도 이제 신경 써주고 앞도 신경 써주면서 세틴 스티치를 이제 완성해 볼 겁니다. 네, 이제 맨 끝부분이네요. 이제 바로 스템 스티치 들어갈 거예요. 펴서 들어가야죠. 예쁘게 펴서 들어가고 이젠 스템 스티치 들어갈 거예요. 스템 스티치도 여태까지 우리가 피지 않았잖아요. 이제 스템 스티치도 펴서 하려고요.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템 스티치도 펴서 한번 하려고요. 펴서. 스템 스티치는 피기가 조금 더 좀 버겁다 그러나 왜냐면 이 당길 때 자체가 말려 있잖아요. 당기게 되면 그쵸? 그런데 그거를 좀 피려니까 좀 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자꾸 이렇게 비비면서 피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펴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다 그러나 그래서 뒷면이 오는 확률이 거의 없어지니까 요 스템 스티치도 이제 피면서 한번 끝까지 우리 한번 요거는 이 면 한번 펴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스템 스티치 끝까지 왔고요. 이제 마무리 하고 있고요. 매듭할 건데요. 매듭할 때는 실을 좀 펴주시고요. 잠깐 뒷모습 볼게요. 지금 손으로 짚어준 부분 스템 스티치 뒷모습이에요. 깔끔하죠? 그리고 뒤에 신경 쓴 부분 좀 펴서 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하고 확실히 표시나죠? 펴서 한 게 더 이쁘죠? 그럼 맨 끝까지 완성해 주시고요. 맨 윗부분은 좀 짧습니다. 짧은 게 정상이에요. 모두 완성하셨죠? 지금 제가 바늘로 표시하는 부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실의 길이는 6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세틴 스티치가 긴 쪽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제가 지금 매듭을 실을 빼는 부분에는 이전에 매듭을 했던 그 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을 빼실 때는 약간 들듯이 해서 조심스럽게 빼주시고요. 혹시 실이 딸려 나오시면 공예용 송곳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되죠. 감침질을 진행할 건데요. 실을 펴서 감침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이 넓기 때문에 감침질이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실을 펴서 감침질을 진행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이에요. 실을 펴서 계속 감침질을 진행해 주시고요. 맨 첫 칸하고 맨 끝 칸은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하고 끝 칸은 내비두고 놔두고 감침질을 진행해 주세요. 감침질,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입니다. 실을 펴서 진행해 주세요. 감침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침질 다 끝나고 지금 스템 스티치 하고 있는데요. 스템 스티치를 나중에 한 이유는 입체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템 스티치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했던 거라 모두 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이 라인에서 스템 스티치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이 실이 지금 3겹, 4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너무 무리해서 억지로 이렇게 잡아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너무 버거우면 실을 한 줄 한 줄씩 빼세요. 한 줄 한 줄. 너무 한꺼번에 다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늘기 통과하면 그 다음에 실 한 줄 빼고 실 한 줄 빼고 또 통째로 잘 안 나오면요 이렇게 잘 보시고 실이 막 겹쳐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실을 좀 정리하면서 빼주시면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칸 왔네요.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제 매듭 남았는데요. 매듭 하실 땐 항상 실을 펴주세요. 한 4칸 내 5칸 들어가 주시고요. 맞은편도 똑같이 감침질하고 스템 스티치를 사용하고요. 지금 제가 패브릭용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패브릭용 바늘은 여러 겹의 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 바늘이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제 바늘기가 넓기 때문에 실이 좀 자주 빠집니다. 그리고 바늘기가 좀 얇잖아요. 잘 끊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 겹의 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바늘만한 게 없어요. 최고예요. 근데 다만 이제 바늘기가 넓기 때문에 실이 잘 빠지는 거와 조금 약하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감침질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첫 칸부터 맨 끝까지 감침질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템 스티치까지 모두 완성을 해 주세요. 스템 스티치까지 다 완성하셨죠? 실의 길이는 5배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접어서 양쪽에 감침질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 보시면 세틴 스티치 3개 되는 위치에 딱 접어주고 있지요. 그 위치에 나와서 지금 감침질을 먼저 해줄 거예요. 접히는 부분에 감침질을 먼저 해주고 접을 거예요. 감침질하고 감침질 아시죠? 그래서 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에서 4번째 딱 접히는 위치 비틀림 방지를 위해서 단수링을 꽂아 줄 거고요. 감침질 실을 펴가면서 하셔야죠. 실을 피면서 해주시고 실이 잘 안 빠지면요. 실 한 가닥씩 빼내세요. 한 가닥 빼고 한 가닥 빼고 이렇게 실을 빼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빠집니다. 실을 피면서 펴서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쉬워요. 감침질이 좀 더 쉽습니다. 이 감침질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을 피면서 감침질을 해주시고요. 현재 부분은 좀 쉬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 부분은 좀 실이 여러 가닥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실이 조금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실을 한 가닥씩 빼주세요. 바늘 나오고 나면 실을 한 가닥 빼고 아마 제 거 지금 하시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실 하나 빼냈고 또 빼내고 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모양은 보면서 지금 자꾸 잡아주시면 돼요.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실을 또 보면 한 가닥 빼고 잡아당기고 실을 한 가닥 빼고 또 한 가닥 빼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억지로 무리해서 빼지 마시고요. 살살 달래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면 다 했습니다. 이제 매듭 하고 있고요. 보이는 면이니까 안 보이게 잘 매듭을 예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그래도 이쁘지 않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공예용 송곳으로 바늘땀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맞은편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실의 길이 5배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딱 접었을 때 겹치는 부분 감침질 먼저 해주시고 2군데 실은 항상 펴서 감침질 해주셔야 되죠. 2군데 먼저 감침질 지금 작업 중이죠. 감침질 먼저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이라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실은 항상 펴서 해주셔야 돼요. 실이 넓어서
펴서 하기 때문에 감침질이 좀 수월하죠. 그리고 단수링은 그 딱 겹치는 부분 4번째 꽂아주시고, 지금 모서리 부분 신경 많이 쓰고 있죠. 신경 써서 감침질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평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지금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모서리 제일 좀 힘든 부분이에요. 3번 이상 하라고 그랬죠. 좀 튼튼하게. 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 가닥씩 빼달라고 그랬어요. 실은 한 가닥씩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펜던트 달아야겠죠? 다리가 4개예요. 불편하면 2개는 접어주시고요. 이때 2개는 일자로 하셔도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벌려갖고 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